나온 김에 외환은행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.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한 지주회사 아래 두 은행이 함께 가는 투브랜드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.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외환은행 끌어안기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습니다. 모든 걸 저희가 껴안고 가겠습니다. 지금 사실상 금융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저는 외환은행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업적이나 해외 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. 또 론스타가 투자금의 2배가 넘는 4조 7천억 원 가까이를 챙기고 떠난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. 그 사모펀드들 칼라일이라든가 뉴브리지 혹은 이번에 론스타까지 세 군데가 한국의 은행을 인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간 수익률을 보더라도 가장 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. 우띠리. 하여간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모피아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국에서 금융 관료들과 시민들이 지금 부딪힌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를테면은 저축은행이나 이럴 때 피해자들이 뭐라고 나선 적은 있는데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외환은행 사건들에 이제 시민들이 나타나서 직접 행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그치. 지금 이제 잠깐만 외환은행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면은 외환은행 측은 지금 공식 부인하고 있지. 근데 각하친구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한테 론스타 먹튀를 도우려고 지금 넘긴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. 그런 의혹이 있고. 아니 그 맞아? 진실 아니에요 그거는? 진실이야.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. 누가 아니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저쪽에서. 아니 이렇게 뭐 외환은행이 그렇게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막 줄 쓸 텐데. 없어. 지금 하나금융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그 왜 그랬어? 다 처단했어. 어떻게 됐어? 왜 하나밖에 안 나서?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안 맞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지금 남은 게 하나금융이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. 그 청소를 지금 하러 온 건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냐라는 김승유 회장 입장과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예. 사실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어쨌든 오래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제가 비유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. 지금 사람들은 외환은행이랑 하나금융이 합치는 걸 싫어하고 론스타가 돈 먹고 튀는 걸 싫어하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. 그 은행사람마다 들은 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반대하니까 임신부터 먼저 하자는 거라는 거예요. 일단 그 돈부터 주고 저 띄워버리고 론스타는 떼어보내고 일단 물리적으로 합쳐버리자라는 지금 그런 결정이 지금 곧 나올 거고 지금 12월 21일일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론스가 하나랑 외환이 합치는 거를 그때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은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일단 그때 끝이 납니다.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외환은행이 시중은행인데 론스타라는 사모펀드한테 그걸 넘겨줄 수 있었지? 그건 말이 안 되잖아.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지? 2003년도에 그때 실무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김석동 위원장님이십니다. 그 저기가 실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꼬이고 있는 거죠. 사모펀드가 자동차 회사를 산 적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포드였나요? 그 미국이 2008년도 위기일 때 포드를 좀 산 적이 있었는데 국책은행에 가까운 그런 정부가 거의 다 소유하다시피 하는 은행을 사모펀드가 사간 적은 없죠. 아니 근데 외환은행이 그 정도로 부실은행이었냐 이거지. 그때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율.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행 상태가 나쁜 거로 보이게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그 시사인에 난 이 기사를 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
외환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요거를 그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게 해석할 만한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거지.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 비율이 높은 거를 낮췄다. 그 자기 은행 스스로, 그러니까 외환은행 스스로. 외환은행 아니고 막 시키니까. 아니야. 여기에 이강원 행장이래. 그때 당시에 맞아? 예. 이강원 행장이 스스로 자기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이 그때의 8-9%대였었대요. 근데 2003년 중에 자기 자본 비율이 5.42%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재경부 변양호 국장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넘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은 우리가 설득하겠다. 그래서 금감위의 김석동 국장이 예외조항 법률 문제는 금감위에서 검토하겠다. 결국은 금감원이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서 론스타에 넘겼다.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딱 떨어지는 시나리오죠 그게. 아니 시나리오가 아니고 있었던 일.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더만요 우리나라에서. 누가? 그 영화사 이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고 진짜로 그 시도가 있었어요. 이거 누가 들으면 진짜 이거 소설에서 만든 얘기지 뭐 진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근데 저걸로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저걸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. 그래.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거지 나쁜 놈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때 법원 판결은.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. 잘 먹고 잘 살았겠죠. 지금 현재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. 김석동은 지금 그 뭐 금융위원장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. 잘 살고 있고. 변양호 국장은 거기도 어디 뭐 잘 살지 않았을까요? 그 사람도 뭐 유죄 판결을 안 받았잖아요. 재판은 했는데. 그러니까 외환은행한테 400억 출자 받았고 론스타 소유의 보고펀드를 설립했대 이분이. 아 참. 그다음에 이강원 행장 아까 얘기한 자기 스스로 좀 낮췄던 분. 이분은 외환은행 경영 고문으로 15억 고문료 챙겨가지고 한국투자공사 사장. 아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 인생을. 김석동 금감위 국장 금융위원장으로 승진했어. 그 사람은 그 농협 있을 때 연봉을 6억을 받았어요. 원래 2억짜리 자리였는데. 그러니까 얘기했었잖아. 네. 그게 말이 되냐고. 그 한국투자공사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잖아요. 그 중에 일부 돈을 적립을 해갖고 떼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이제 좀 뭐 수익률 높은 데 나오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자고 막 그런다고. 근데 지금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이제 부동산 부품이 아직도 깨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들어가서 막 사들이고 그랬었거든.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? 모르겠네. 그 투자은행 한 군데를 또 사들려, 그러니까 그게 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랬다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그 당시에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외환은행 같은 것을 막 헐값에 팔아 넘기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거죠. 이게 뭐 처벌을 받던 거 아니면 이렇게 뭐 자천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막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계속. 너무 잘 나가요. 약간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일단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이 멀쩡하면 이제 가능한 건데요.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아니 나 지난번에 여름에 그 가계부채 때문에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앞에 나오셔갖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제 김석동 대신에 이제 부위원장이 나왔는데. 부위원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김석동 위원장은 우리가 정권을 우리가 잡더라도 같이 모시고 가야 될 사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. 고피아들 다 그렇게 가겠죠.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지는 야당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국정조사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동안에
늦출 수가 있겠죠.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지금 금감원에 걸려 있는 게요. 금감원은 이게 산업자본이라는 산업자본. 그런 거 그게 땅을 이제 갖고 산업자본이라는 뜻이지. 산업자본으로.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아니라는 뜻이지.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론스타는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으니까 그걸 감독해야 되는. 그것이 잘못이었다. 네, 금감원이 처음부터. 잘못한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빨리 판단을 내려주거나 내지는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한국 법정에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불법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. 그걸 근거로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론스타한테 돈을 줘서 쟤를 떠나보내지 말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제 붙잡고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나는 꼼수다 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있다. 있겠죠. 있겠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유령 회사를 세워서 그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재벌들의 이 3세, 4세 쪽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씩 된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이 론스타 4라는 거거든요. 론스타 1, 2, 3, 4가 있는데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4가 들어가 있고 이 4는 론스타 펀드 4. 예, 4. 1, 2, 3, 4. 4. 예. 론스타 4는 발음이 또 좀 멋있게 하려고 4.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게 판명이 됐어요.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단 결혼한 애들 결혼을 시켜서 빨리 도망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는 금융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사회적인 그런 환각이란다. 경각심 같은 거 높일 필요가 있고요. 한강 나는 왜 갑자기 미쳤나 봐. 밤늦게 새벽 다 돼가니까 미쳤어. 의미 있는 거는 지금 그 하나은행 징벌적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시민들이. 그 표현 진짜 너무 그런 좋은 것 운동이 같아. 벌어지고 있더라. 네, 그거는 징벌적 매각을 금융 내렸으면 끝나는 건데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나서서 응징을 한다는 거지.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움직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외환은행 노조에서 지금 당장 국민주가 된 건 아니지만 언젠가 국민주가 되었을 때 살 그 주식에 대한 약정을 받거든요. 3일쯤 됐는데 저도 한 200주 약정했어요. 얼마씩인데? 지금 한 8,000원 정도 해요. 근데 만약에 국민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안 되면 뭐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 건 아니고 약정만 있으니까. 약정만.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거 약정을 해가지고 좀 이 돈이 모아지면 좋겠다. 지금 한 100만 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? 이미 많이 모아줬죠. 4일 그렇네. 동안에. 그러면 이건 돈은 아직 움직이진 않았더라도 숫자가 사실 중요하죠. 액수보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겨레가 국민주 방식으로 했잖아요. 근데 그렇지.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포스코는 뭐가 문제였냐면 국민들한테 줄을 나눠주니까 국민들이 이 포스코 줄을 팔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몇 년 지나가 보니까 주주의 50% 가까이가 외국인이 돼버린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인천공항 매각할 때 정부 쓰자고 했던 방식이고 그다음 한겨레식으로 하면은 이건 줄을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개인들이 십시일반. 오래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렇지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환은행은 기념으로 좀 갖고 있자 이런 식의 운동이 될 수도 있죠. 그렇지. 이제 하여튼 징벌적 뱅크런 해가지고 시민들이 예금 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통장 감동적이었죠. 막 진짜. 없애버린다거나 뭐 이런 거 막 예,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더라.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트위터에서도 난리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멘션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하여튼 뭐 계속 격려하는 운동을 펼쳐야죠. 하여간 시민들이 모피아랑 직접 싸운 거는 이게 제가 한국 금융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. 그거보다는 론스타에 문제가 있으니까 론스타가 좀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지금 좀 하나은행한테 먹은 걸 좀 뱉어내고 가야 되는 거 걸면은 아니야? 뭐냐면요. 하나은행이 론스타 돈을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그걸 포기하면 론스타는 돈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리고 시간을 끌고 총선까지 가면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. 내려야 되는데. 그러니까 하나은행 당신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뒤로 조금만 빠져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뭐 론스타는 직접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접점이 없으니까 일단 이제 하나은행을 끌고 가는 거죠. 어쨌든 하여튼 누나가 오늘 얘기